지금은 저평가된 지역은 없다. 그나마 조금 좋은 데는 허리 정도라는 거죠. 허리 정도인 데는 내년 여름, 가을이나 내후년에 만약에 충격파 좀 본격화돼서 가격이 떨어질 수 있어요. 그리고 그때가 5년 정도에 있을까 말까 절호의 찬스가 올 거다. 요 지금 이제 들어가도 되는 지방 부동산은 군산, 서산, 원주, 청주 쪽도 여전히 또 굉장히 좋습니다. 자, 그리고 주제를 좀 바꿔가지고요. 우리 네. 지방 부동산 얘기 항상 네. 모시고 했었는데요. 네. 해보겠습니다. 과거 언제였죠? 서산 얘기 처음 하신 게 아마 봄 정도로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. 네. 그때 추천하신 서산 네. 같은 경우에 네. 정말 그때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지역인데 지금 보면은 지금 빨간색 들어왔거든요. 네. 주간 상승률이 1% 네. 넘어가는 네. 그런 곳인 것 네.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이제 그때 재미를 보신 분들은 그럼 지금 김 대표님이 추천하시는 지금 시점에서 지방은 어디일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? 네. 지금 시점에서 사실은 추천해드릴 수 있는 지방 지역도 거의 없어요 지금. 왜냐면 많이 올랐군요. 그러니까 제가 추천을 할 때는 저는 언제 추천을 하냐면 저는 발목 밑, 무릎 밑에 무릎 때. 밑에. 네. 네, 그러니까 우리가 살 때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. 지금 무릎 밑에인지 허리쯤인지 어깨 위인지. 그리고 저는 가급적이면 무릎 밑에일 때만 말씀드려요. 그리고 무릎 밑에일 때 사라고 얘기하는 게 진짜 전문가 아닐까요? 그렇죠. 네,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 초중반에는 충남, 충북, 경남, 경북, 전북, 강원도 이 6곳을 제가 말씀드렸고, 그 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평택을 제가 말씀드렸었고,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때가 그 지역의 이제 바닥들이었고, 그래서 그 지역들이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. 그래서 그 지역들은 지금 허리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. 네. 무릎은 이미 끝났고요. 데이터로 이제 전망하는 것처럼 내년 여름 가을에서 내후년 정도에 상당한 충격파가 좀 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 약간 있거든요. 거시경제 충격이겠네요. 이거는. 예.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융합된 그런 시기에는 이 지역들도 당연히 영향을 아마도 받을 걸로 보여져요.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로 놓고 봐도 뭐 짧게는 한두 달, 길게는 5, 6개월씩 충격파를 받았을 거예요. 과거의 금융위기 때도. 근데 그런 지역들은 금방 회복하고 다시 또 올라갔어요. 저평가가 되고 상승을 방해할 수 있는 요인이 작기 때문에. 공급은 작고 수요는 많기 때문에. 근데 이번에도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. 하지만 데이터가 이야기하는 바는 뭐냐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거품이 굉장히 심각해요 지금. 전국적으로 거품이 다 껴있어요. 그러니까 거품이 아예 없는 데는 없어요. 근데 금리위기 때는 저평가인 곳들이 꽤 많았거든요. 지금은 저평가된 지역은 없다. 대한민국 이제 저평가된 지역이 아예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. 사이클이 다더라군요. 이렇게. 네, 그러니까 무릎 밑에인 지역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. 네. 그냥 그나마 지금 좋은 데는 허리 정도라는 거죠. 근데 허리 정도인 데는 내년 여름, 가을이나 내후년에 만약에 충격파 좀 본격화돼서 악영향을 받아서 가격이 떨어질 수 있어요. 그리고 그때가 5년 정도에 있을까 말까 절호의 찬스가 올 거다. 네, 그리고 그때 실거주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제 뭐 블로그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실 전망은 누구나 틀릴 수 있어요.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전망이 엇나가도 나는 문제를 없게 만들어야 돼요. 왜냐면 전망을 맞추기 게임만 하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이번엔 맞춰도 다음에 틀릴 수 있거든요. 근데 그런 게임을 하면 절대로 자산을 안정적으로 지켜가면서 우상향시킬 수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자산 시장이 계절이 바뀌면서 우리가 옷을 갈아입듯이 적절한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. 지금 또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. 이 인플레이션을 해칭할 수 있는 좋은 수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부동산이에요.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.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실물 자산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서울이나 이런 고평가된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좀 안 좋을 거다. 그래서 지금이 팔 수만 있다면 매도하기에 적절한 시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다라고 갖고 있는 거 다 팔아야 되냐? 절대로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. 그리고 내 자산 중에 반드시 일부의 자산은 부동산으로 갖고 있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. 꼭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산을 안정적으로 내가 운영하기 위해서.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조금 위험 요인들이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현금 비중도 좀 가져가시고 또 특히나 대출 많으신 분들은 무조건 대출을 비중 축소하셔야 되고요. 현금을 좀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위기에 또 많이 올라가는 자산이 또 달러잖아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달러 자산에 대한 비중을 아예 없으신 분들이라면 달러를 조금씩 앞으로 한 5, 6개월 정도 꾸준하게 좀 적립식으로 좀 사가시면서 어떠한 상황이 와도 데이터가 이야기하는 대로 뭔가 내년에 뭔가 큰 충격파가 와도 나한테 큰 무리가 없게. 하지만 그런 충격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. 오지 않아도 전체적인 자산에는 이상이 없게 그렇게 만들어야 그런 게임들을 해나가야 꾸준하게 내 자산을 큰 무리 없이 이렇게 불려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근데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. 상승장 초반에 이제 아파트를 매수하신 분들, 지금 팔아도 되시는 분들의 경우에 아파트가 잘 올라가지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전체 자산의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단 말이죠. 네. 1주택의 경우에 이거를
팔고 있자니 이제 네.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이 맞아요. 있는 거고 그렇죠. 갖고 있자니 너무 노출된 것 같고 맞아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? 팔고 다른 걸 사놓고 그런 걸 어떻게 네. 이론을 하세요? 네. 이런 질문들도 꽤 좀 하시는데요. 만약에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. 이게 뭐 정답일지 아닐지는 네. 모르겠지만 만약에 저라면 일단 세금에 대한 문제가 없다. 예, 그래서 어떤 양도 차익에 대한 부분을 상당수 챙길 수 있다라면 일단 무조건 매도를 할 것 같고요. 그리고 여기서 이 자산을 가지고 쪼갤 것 같아요. 일단 저평가된 그나마 아직은 허리 정도의 지역의 부동산을 무조건 살 것 같아요. 작게는 한 채나 많으면 두 채 정도까지. 그 정도는 취득세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 채나 두 채 정도를 갖고 있고 나머지를 가지고 현금을 가지고 앞으로 달러를 한 6개월 동안 꾸준히 살 것 같아요. 그리고 일부 자산은 현금으로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. 수도권에서 거주를 또 해야 되니까 네. 저라면 전세보다는 아마도 반전세 형태로 혹시라도 가격이 떨어져도 내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시장 상황을 보면서 뭔가 충격파가 왔다 그랬을 때는 남은 현금 유동성을 가지고 또다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을 하거나 아니면 금리위기 때도 그랬거든요. 네. 순식간에 훅 떨어져요. 그랬을 때 급매물을 또 잡으면 그래서 좋은 지역들 뭐 강남이나 서초나 송파나 뭐 이런 지역에 가급적인 신축의 그런 아파트를 저는 급매를 잡을 것 같아요. 네. 그러면 요 지금 이제 들어가도 되는 지방 부동산은 아까 네. 말씀하신 네. 그런 지역들이 될 수 있나요? 어디가 맞습니다. 있었을까요? 들어가셔도 되는 지역은 이제 군산, 네. 예, 서산, 그리고 원주, 그리고 그리고 빨간불이지만 아직도 더 오를 수 있군요. 서산은 이제 이제 펄이 올라간 지 얼마 안 됐기 아. 때문에 뭐 아직은 허리도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예, 예. 그리고 이제 일자리가 제가 말씀드리는 지역은 일자리도 꾸준하게 증가를 또 하는 지역이거나 네. 앞으로 일자리 증가 예상되는 그런 지역들이거든요. 예. 그리고 이제 청주 쪽도 여전히 네. 예, 좋고요. 그리고 평택도 또 굉장히 좋습니다. 특히 이제 고독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네. 이제 대한민국에서 일자리가 가장 많이 증가하는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. 그렇군요. 예. 사실은 이제 1주택자인 분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여유를 좀 부릴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. 특히 이제 오래전에 사신 분들은 네. 지금 전략을 고민할 때지 막 네. 지금 내가 막 죽겠다 이건 아니잖아요. 네, 네. 근데 아무튼 지금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분들은 그동안 몇 년간 엄청나게 오르는 주택 가격을 지켜보는 무주택자 분들일 텐데 네. 이분들의 행동 요령을 이제 좀 정리해 주시는 걸로 네. 오늘 콘텐츠 마무리를 네. 하는 것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는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인구가 줄어든다, 뭐 어떻게 이런 얘기를 들으시고 집 없이 이렇게 하시는 거는 왜냐면 집은요 선택의 문제가 딱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. 내 집으로 살거나 빌려서 살거나. 네. 근데 내 집으로 사는 수요가 없으면 어디로 가요? 전세 수요가 또 몰려요. 그럼 결국은 전세가 올라가서 그걸 또 올려주기 위해서 또 네. 대출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리스크는 똑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와도 가급적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한도 내에서 반드시 이제 집은 부동산이 한 채 이상은 있으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. 거주와 투자를 좀 분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부동산 하면 그냥 내가 살 집으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리브 하는 집, 네. 바이가 아니라 리브. 그리고 이 리브와 바이를 동일시 하는 거죠. 근데 그게 맞아요, 물론. 맞는데 때에 따라서는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. 나는 무조건 리브 살아야 되지만 바이를 하면 안 되는 시기가 있거든요. 네. 지금의 이제 그런 시기가 이제 서울이나 이런 고평가된 지역들은 그런 거고요. 하지만 또 내 자산 증식에는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네. 내가 투자할 아파트와 거주할 아파트를 반드시 좀 분리하는 개념을 좀 가지시고 전반적인 자산 운용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네. 그 다음에 데이터가 만능은 아니에요. 네, 만능은 아니지만 최소한 실패하지 않는 투자는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데이터를 보면 이제 무릎 밑인지 어깨 위인지는 명확하게 진짜 알 수 있거든요. 네,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 대한 이런 의사결정을 하실 때 데이터에 근거해서 보시는 그런 습관을 좀 가지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네. 감사합니다. 자, 오늘 영상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. 우리 김 대표님의 해안은 다음 인터뷰를 통해서 네. 더 자세하게 또 들어보겠습니다. 네. 그때는 또 이거보다 좀 더 명확하고 아주 눈에 보이는 그런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. 그렇죠? 맞아요. 네, 지금 이제 점점 시중의 매수세는 매도세는 그러니까 매수세는 줄어들고 있는데 매물이 지금 계속 또 증가를 네. 또 하고 있거든요. 네. 알겠습니다. 오늘 영상 이것을 마무리하고요. 네.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.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.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.